지난 10월 2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한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경은 충북지방청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법 미행, 이런 식의 무리한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잘못을 하면 감찰 받아야죠. 징계도 받아야죠. 하지만 어떤 부분이 무리였길래 이 여경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경찰의 내부 감찰 문제에 이번뿐이 아니다 주장하고 나선 분,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숨진 여경분, 이 피모 경사신데 어떤 이유로 처음에 감찰이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처음 감찰이 시작된 것은 익명의 투서 때문입니다. 익명의 투서가 접수가 됐어요? 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투서가 두 군데 아마 거의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하나는 충주경찰서 근무하는 곳에 투서가 접수됐고, 근무하는 경찰서에 하나, 예, 하나는 상급관청인 충북지방청 감사실에 투서가 접수된 겁니다. 충북경찰청으로 또 하나. 예. 그러면은 투서가 접수되면은 감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익명의 투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음해성 투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원칙상, 규정상. 예. 실명이 아닌 익명의 투서들은 이거는 모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가치를 두지 않고 아예 각하시켜버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충실해서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각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충북지방청에서는 이것을 감찰을 시작을 합니다. 감찰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감찰이 이루어졌길래요? 미행하고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한 것이죠. 미행을 그러니까 경찰서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본 게 아니라 출근부터 퇴근까지 혹은 집으로까지 따라가면서 미행을 했다? 그렇죠. 미행하면서 촬영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원래 감찰이라는 것이 그 사람 모르게 뭔가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은밀하게 조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근무 태도와 관련해가지고 감찰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령 이것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든가 부패행위 같으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서 돈을 받는다라든지. 그렇죠. 부패 행위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근무 태도에 관한 투서였군요. 그렇죠. 만약에 저 사람 며칠 전에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다라는 투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사람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몇 개월 동안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것이 현재 확인된 건 녹취록상 확인된 걸 보면은 사찰하고 동영상 촬영하나 감시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은 집에까지 가서 다 확인했다. 차를 끌고 와, 차를 대놓고 오는 거야. 저 뒤에, 교화의 뒤에. 우리가 집에서부터 확인하고 뭐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일상까지도 따라다니면서 다 감시하고 촬영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도대체 그 투서 내용이 뭐였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익명의 투서. 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걸로는 이 두 분이 워킹맘이거든요. 이제 부부경찰관입니다. 부부경찰관, 예, 그래서 그런데 남편이 거의 이제 애를 아침에는 그냥 챙기죠. 예. 근데 1년에 한두 번 혹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남편이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출근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어쩌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남편이 아이를 봐야 되는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아이들을 밤에서 그 학교로 보내주거나 하는 이런 걸 챙기고 한 20-30분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경찰서 다시 출근하게 되는 거죠.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투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경고든 징계든 뭔가 받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걸 텐데 과잉된 감찰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몇 개월 동안 자기들이 확인을 해도 이 근무 태만 행위라든가 근무 태도와 관련된 행위가 안 보이는 거래요. 아무것도 증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나고 그렇죠.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에 갈 일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10월 19일 날 첫 감찰 조사를 하죠. 하루 전에 서면으로 감찰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서면 조사를 합니다. 아무 그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지각한 걸로 3번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지각한 적이 없는데? 예. 지각 3번으로 하고서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도 하지 않았는데 3번으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인정을 해야지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본처에서 또 조사가 나오고 이건 명백한 협박이죠. CCTV를 깔 수밖에 없다. 경찰서 CCTV를 모두 조사하겠다. 그러면서 지각을 3개 찍어라 합니다. 그 CCTV를 다 깐다는 부분에서 이 피경사가 심하게 압박을 받았을까요? 19일 조사 때는 징계를 받든 뭐 하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게 25일 날 감찰이 다시 내려옵니다. 10월 25일 날 2차 조사. 예, 2차 조사인데 이때도 절차를 어기고 서면 통지를 안 하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감찰 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안 받았으니까 단순한 면담인지 알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것도 안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아마 참혹한 협박 공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수사팀까지 진흥팀의 근무하는 수사관까지 포함시켜서 내려보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아니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할 텐데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뭔가 이 피경사한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랬던 건 아닌가? 아니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경찰청의 감찰반이 했을까? 자신들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저희들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예, 자체인지 처분 실적이라는 성과 지표가 있어요. 자체인지 처분 실적. 예. 그러니까 감찰반이 활동을 해서 조사를 해서 스스로 인지해서 밝혀내는 사건.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걸 가점을 줍니다. 바로 그렇군요. 이 성과 때문에 그리고 그 부서의 장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상한 사건으로 키워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찰에 수사관이 포함되는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32년간. 그런데 감찰팀의 수사관까지 포함시켜서 너 형사 입건을 할 거야라는 공갈이거든요, 사실상. 아니 형사 입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증거도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인정한 것도 없는데 무슨 형사 입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겠다는 얘기나 아니면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수사관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는지 정말 감찰 조사가 시작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상급자가 쫓아 올라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칩니다. 아하. 갑자기 불러서 이러는 게 어딨냐 하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내려온 이 아마 얼굴이 엄청나게 굳어있고 혼이 빠져있는 것 같다는 것이 주민의 증언입니다. 혼이 빠진 채 몇 시간 조사받은 거예요? 두 번째 조사. 3시간을 받았는데. 3시간 받고 돌아왔는데 혼이 빠져 있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완전히 혼이 빠져있는 것 같은. 주변에다가 뭔가 남긴 이야기나 뭐 유서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없죠. 지금 그렇게 2차 조사 받고 와서 바로 다음 날 사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목숨을 스스로. 그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아예 감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죠. 내부 감찰이 허술해서 항상 이게 비판을 받는 일인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그 감찰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과잉해서 무리한 사생활 침해까지 무리한 성과주의로 이어졌다면 이건 문제일 텐데 충북지방청의 입장은 이렇더군요. 경사가 경찰서 바깥도로에 주차하는 걸 영상으로 촬영한 건 맞다. 하지만 출근을 늦게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지 미행한 적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거는 감찰 조사한 게 아니라 투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행을 하지 않고 그 동영상을 주차하는 걸 어떻게 찍죠? 감찰 조사를 하면서 그 녹취록에 보면은 따라다니고 미행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 서서 이렇게 촬영한 게 아니라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녔다는 말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이유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또 있었죠. 바로 지난해 7월인가요 있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동덕청 경찰서 고 최모 여순경. 친구와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하니 규정 수치에 미달하는 0.025 정도 되는 것을 엉뚱한 이성관계까지 막 뒤져가지고 나중에 자살로 몰아가죠. 음주 운전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징계를 했으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사생활까지 털어서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이것도. 예. 아하.
알겠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무리한 감찰,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감찰을 했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분명히 해보지만 감찰이란 건 내부 감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제보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해진 매뉴얼, 규정에 따라야지 과잉해서 사생활 침해, 사찰까지 허용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건 분명한 것인데 도를 넘은 성과주의가 불러낸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말씀을 듣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시민단체입니다.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이었습니다.